그래서 후배가 이 물건을 사도 되겠습니까, 형님? 이라고 물어봐서 제가 괜찮다. 너희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이 물건이 너한테는 적절한 선택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중에서도 지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첨이 안 되냐면 가점이 낮고, 그리고 1인 가구 또는 이제 부양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가점을 통해서 당첨이 되고 싶어도 이제 무주택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또 부양 가족이 많아야지 가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미혼이거나 저가점자인 경우에 내가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지인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이제 오피스텔 구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역세권의 오피스텔인데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을 프리미엄을 주고 좀 사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가점대의 분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되기에는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그러다 보니까는 중대형의 평형의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을 때 추첨제의 비율이 높죠. 일부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가 2인 가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큰 평수가 본인들한테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에 곧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댓글을 보니까는 그런 아파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의 형태, 방 2개나 3개, 투룸이나 3룸의 형태의 아파트를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아파텔, 오피스텔을 대처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한 시점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 추첨, 전국 추첨 뭐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나 높게 보여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거죠, 청약 신청을 해서.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포기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경쟁률이라든가 상품의 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기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뭐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 채널에서 아직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 청약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 아파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그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투룸이나 쓰리룸이 누군가한테는 선택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다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도 이제 투기과열 지구의 역세권에 있는 원룸의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뭐 공실까지는 아니지만 수익성 상품으로서 투자 가치가 많지 않는 그런 실사례들을 주변에서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3룸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제곱미터의 아파트 평형으로 친다면 24평이나 25평의 아파트라면 그래도 주거 상품의 대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아파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의 취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피스텔로 내 집
마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가족인데 본인들이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이제 선택적 대안으로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같이 저가점자의 분들, 그리고 1인 가구라든가 미혼의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청약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좀 언급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우리나라가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도 지금 각국의 나라들의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5개국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화폐를 너무나 많이 찍어서 뿌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의 가치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똑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제 후배 같은 경우에도 형님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럼 오피스텔 너는 살려고 하냐? 그러니까 본인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여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자기가 실거주할 안정된 그런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데 막상 아파트 가격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선택적 대안을 봤더니 오피스텔이 보였고 그 오피스텔 중에 이제 역세권에 방이 이제 3개 정도 되는 그런 오피스텔을 컨택을 해가지고 본인이 살려고 생각을 하는데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 자산이라고 분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환가시켜 놓는 거죠. 이 후배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는 거죠. 화폐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자체를. 그리고 지금 현재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부분은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내 집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청약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으면 최고 베스트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2000세대 이 대규모의 아파트를 사게 됐을 때는 학교를 사는 개념, 역을 사는 개념, 그 인프라를 사는 개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사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 아파트의 가격이 5억, 6억, 7억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현물 자산이 하락하는 것을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이 경우가 힘들다면 아파트 청약이 아닌 구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축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막연히 될 거다. 이런 막연한 환상을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의 전략들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의 제한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할 때 이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틈새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송도 센텀 하이브라든가 아니면은 더샵 일산 LOA 그리고 다산의 대시양 같은 물량들이 지금 모집 공고가 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집 공고가 나올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영상에서 다루진 않지만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물량들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임성회 TV에서 이런 물량을 안 다루었으니까 난 관심 안 가질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물량들을 지속해서 보고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 수준에 맞고 가격에 맞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모집 공고가 난 송도의 센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선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더샵 일산 LOE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 84제곱미터의 3룸 형태, 그리고 그 일산 LOE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옵션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분양 회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옵션들을 많이 넣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양 가격을 적정하게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하면은 그런 옵션들을 많이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일산 LOE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자체는 조금 7, 8억 선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송도 센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산 LOE랑 봤을 때는 투룸이고 복층이긴 하지만은 4억 5천에서 5억 정도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여요. 그리고 GTX라든가 센트럴파크, 워터프론트 호수 뭐 이런 것들을 주변에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입지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센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복층의 오피스텔에서 제가 직접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센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복층의 오피스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만약에 이런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이 난방비라든가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에 그 위층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는 처음에는 재밌죠. 하지만은 그런 게 일상화해서 계속 된다면은 피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혼 초에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복층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방이 하나가 있고 거실 겸 방이 있고 2층이 이제 침실 구조로 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살았어요. 살고 나서 그 오피스텔을 오랫동안 이제 월세를 550만 원씩 받으면서 가지고 있다가 아내하고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그 오피스텔 인근에 여기 살면서 그 오피스텔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복층에 살아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분들은 복층의 오피스텔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종시 파밀리에 맞나요? 세종시에서도 복층의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이 원룸형의 오피스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투자로 만약에 본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리고 투룸, 쓰리룸의 그런 분양 물량들 저도 이제 청약을 하고 저도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물건들을 투자를 하고. 그런데 제가 제 채널에서 지금 현재 이런 오피스텔을 많이 안 다루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물량들을 제가 또 다루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끌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지금 현재도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치열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대안점의 상품들이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만약에 또 다루게 된다면 좀 이 틈새 상품들의 가격들이 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들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물량들을 관심 있게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물량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좋은 선택적 대안의 물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량들이 지금 현재 이 규제를 좀 피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또 이런 아파텔이라고 하는 투자 상품들을 관심을 갖고 댓글들을 이제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1주택자가 되면서 다른 올바른 재테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취득세 중과라든가 또는 청약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점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첨제 100% 추첨제 물량인 이런 오피스텔, 아파텔의 대안점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투룸이나 쓰리룸 형태의 저렴한 오피스텔이 있다면 이런 오피스텔을 내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돼서 내가 이제 청약 통장을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삶의 주거 안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를 하게 되면 2년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법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그 후배가 저한테 조언을 구한 것처럼 이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와 같은 관념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실거주 여건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로 산입이 바로 되기 때문에 청약에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는 이런 물량들을 늘 제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저도 청약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송도 센텀 하이브라든가 일산 더샵, LA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점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이런 장점들만 제가 부각을 시켰을 때 무조건 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 센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복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실 면적이 굉장히 좁았고 침실 2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일산 L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는 상당히 잘 빠졌지만 입지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분양가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물량들이 누구한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피스텔들이 이 두 개의 물량을 제가 추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오피스텔 물량들이 있을 때 이런 물량들이 내가 추후에 무주택 기간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한번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의 투자처가 될 수 있겠구나, 실거주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만 지금 몰입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틈새의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투자처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 제 후배가 또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요새 같은 경우에 아파트 청약 한번 당첨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무주택으로서 만약에 추첨제를 통해서 아파트 청약의 핵심적인 지역에 당첨이 되면 5억 정도 그냥 벌어요. 5억 정도. 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이 5억을 만약에 내가 청약을 통해서 벌게 된다면 내 나머지 인생이 더 훨씬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삶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무런 주택을 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의 기회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피스텔이 지금은 대안점이 되는 것 같고, 반드시 원룸의 형태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도 봤을 때 투기과열 지구의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의 원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익성이 많이 안 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쓰리룸 형태,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의 물량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물량들도 제가 다루었으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파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좀 맞는 주거지 상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못지않게 상승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기회는 반드시 오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주택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전략들을 스스로 잘 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전략들, 투자들을 실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배가 아파텔에 대한 조언을 구한 그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투자에 대한 판단, 기준, 선택은 오로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분들만의 내 집 마련의 그러한 전략들을 선택하시는데 그리고 만드시는데 좋은 그런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